네, 반갑습니다. 2023년 12월 19일입니다. 오늘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 저녁, 모두 이제 퇴근 잘 하셨습니까? 네. 오늘 공부해 볼 거는 저번 어제죠. 어제 했던 청간합에 관련된 겁니다.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. 어렵은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사주 안에서도 이 청간합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거를 이렇게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그 합되어져 있는 거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깜빡하고 또 어떤 합의 관계를 갖다가 놓쳐버리면 또 설명이 살짝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 청간합에 관련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, 여기서 예를 들면 원국에도 보면 경금이라는 거하고도 보면 을이라는 게 위에서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죠. 그죠? 예,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신금과도 합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사화도 지금 보면 멀리서 계수하고 합을 하고 있습니다. 지지끼리도 물론 마찬가지죠. 멀리는 사축이라는 요 삼합이 있긴 한데, 이 관계에서도 무게합이 존재하게 됩니다. 이 삼합이라는 작용 때문에 실제로 이 무게합이 나오기가 상당히 드러나기가 힘들죠. 그러나 이제 관계성에서는 무게합이 반드시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신금도 보면 지지로부터 병신합이라는 게 엄연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. 이런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작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나 볼 때는 신금이 이 사중의 병하고 합을 하고 있구나.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관하고의 이 관계가 바로 안전자리죠. 그죠?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갖다가 중요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,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. 그죠? 이런 식의 이 복잡한 관계가 사실 엮여져 있습니다. 그런데 또 대운에서 하나가 또 오게 되면 그 관계가 또 흐트러지죠. 이게 또 흐트러지는데, 예를 들면 갑인이라는 대운이 이제 이 51세니까 갑인 대운이 지금 와가지고 있거든요. 이 갑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대운사에서 오면 벌써 이거는 기토하고 합을 하고 있는 이 작용이 구체화되죠. 이는 구체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갑이 어떻게 왔느냐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대운상에서 인목에 자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있죠. 그러면 여기 있는 미중에 있는 또 갑이 숨어 있는 장안에 숨어 있는 작용에서는 실제 그 작용을 완만하게 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렇게 됐죠, 그죠? 완만하게 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갑기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작용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. 예, 그러면 이 갑인이라는 게 대운사에서 오게 되면 내가 재성이라는 이 작용이 이 인성이라는 기토, 그러니까 인성도 보면 기토도 축이나 미에서 근거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. 두 개가 하나는 미토, 하나는 축토라는 이 자리에서 작용력을 두 개를 가지거든요. 이제 그 작용이 이 갑하고 결속되어서 이 토라는 다른 인성을 갖다 이루려고 하는 이 동작이 이 대운상에서 10년의 이 작용력 가운데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. 이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관계는 실제로 세운에서 이거를 그 건드려 줘야 됩니다. 예. 근데 이제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민이 이렇게 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, 이 대운상에서 왔던 갑인의 작용에서 이 기토하고 작용하는 갑기합이라는 이 작용이 예, 촉발점은 결국 이제 이게 그 인목에서 투관한, 즉 인목에서 투관한 갑이 이걸 갖다가 합을 하는 이 관계로 우리가 이제 갑기합의 작용에서 작용을 보겠지만, 실제로 요 작용에서는 은사신이라는 이 작용이 동하면서 여기서 가지는 여러 가지 합의 관계가 끊어집니다. 밑에서 보면 이제 요럴 때 을경합이 있었고, 또 요럴 때 멀리서 보면 사유축이라는 회국에서 병화가 신금하고 결속됐던 이 관계가 있었거든요. 또 무게가 또 있었죠. 그죠? 요런 관계들이 여기서 끊겨버려요. 인이 들어오면서, 세운에서 이렇게 인이 들어왔다 했을 때, 그럼 임수가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죠. 임수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신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럼 요거는 비견이죠. 그죠? 비견의 관계고, 내 자리에서 앉아 나의 건이 돼요. 경금의 건이 되는데, 신이라는 게. 이 자리에서 나왔던 임수가 되겠죠. 그죠? 이 작용이 지금은 이 세운에서 주된 작용으로, 주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, 이 임수가 나와서 뭐를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, 하고 있느냐 하면, 이 정화와 정임합을 하는 거예요.
이런 관계가 발생하겠죠. 그죠? 근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이 정임합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. 그러나 이제 운에서 인이 와가지고 인사신 사명을 하게 되면 이 작용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. 이 정화도 소멸하죠. 임수에 의해서 소멸하고 임수도 변화되는 거예요. 이 임수도 신에서 나온 임수가 되는데 이 자리도 변화이고 정임합을 통해서 임수의 그런 변화를 목으로서 전체적인 변화를 이렇게 가지죠. 그죠? 그러면 요거는 경금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신금 입장에서도 제가 되죠. 그죠? 제가 되는데 둘 다 이제 제가 되는데 경금 입장에서 밑에서 이렇게 형을 해가지고 인이라는 운이 제 운이 들어와 가지고 사명을 하고 사명을 통하여서 충미충이 일어나게 되죠. 이 충미충의 작용에 의하여서 암합됐던 이 관계, 이해의 암합됐던 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미중에 있던 미와 축이라는 이 글자가 이 다른 거의 결속을 다 풀어버려요. 이 결속된 거를 풀어버리죠. 그죠? 엮여 있던 관계가 풀려버리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나오고, 그다음에 축에서 미에서 가지는 이 암장되었죠. 지장간에 들어있던 정월기라든지, 그다음에 개신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작용력을 일으키죠. 그죠? 일으킵니다. 근데 사실 이 충미충은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완만하게 이 두 개, 모든 것들이 하기에는 충이라는 작용이기 때문에 상호 안에 견제가 들어가거든요. 수화라든지 목금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다 숨어 있죠. 그죠? 그거라는 관계가 들어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의 작용이 불편하게 하는 관계, 이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제 암합의 관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들어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기토라는 것이 대운상에서 갑갑을 하고 있는 이 관계와 그다음에 운에서 왔을 때 정임합을 하고 있는 이 관계가 요 인이 와가지고 요 형을 하면서 발동시키는 거죠. 그죠? 움직이게 만들어줘요. 그러면서 요렇게 해서 목을 짜는 것과 그 다음에 문서의 작용, 정인이죠. 천을 기인하는 경금이 정인 안에서 얼경합도 하고 미중에 을이 나오기 때문에 경금이 그 합을 이루려고 하겠죠. 그죠? 암합된 요 상태가 드러나게 되죠. 그죠? 그래서 문서 중에 오래된 문서 중에 있던 것들이 일어나서 얼경합하여서 그 재물을 취하는 형태도 되고, 그 다음에 갑갑토라는 이 작용도 동일하게 다시 새로운 인석을 만드는 작용으로서의 재성의 변화를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민년에 이 사람이 이제 600억 정도 되는 땅을 팔게 되죠. 급자한테 팔게 되거든요. 신금이겠습니다. 요 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600억 정도 팔고, 대략 잔금을 다 못 받은 상태로 계묘년을 넘어왔는데, 계묘년에 결국은 합이라는 작용이 삼합이 걸려버리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전부적으로 원적으로 돌아가 버려요. 이 충미축이 안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금전적인 것이 다시 물려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, 한 100억인가 200억인가 하여튼 물려있는 상황이 되는데, 그런 작용이 여기서 이 합의 관계에서 이렇게, 청간합의 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작용으로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복잡하죠. 그죠?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 초급자들 따라오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. 이게 너무 좀 여러 가지들이 엮여 있거든요. 이게 사주라는 거하고 사주 원국이라는 거하고 대운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세운이 같이 엮여서 이 팔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엄청 복잡하죠.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을 잘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관계성을 잘 봐야 돼요. 어느 자리에서 나왔느냐, 어느 자리와 관계되느냐를 보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임수라는 것은 세운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 돼요. 여기서 왔죠. 그죠? 여기서. 이 자리에서 왔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일간하고 거의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경금이 록근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하는 식신에 해당하겠죠. 그죠? 때로는 자기 협조적 관계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걸로서 뭘 동하게 하려냐면 정임합을 하려는 거예요. 미중에 있던 정을 깨우려고 하겠죠. 그죠? 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.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? 목을 짜겠다는 거겠죠. 그죠? 예.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의 이 환경은 이제 여기서는 없습니다. 새로 들어온 거죠. 대운하고는 동일하죠. 이렇게. 동일한데 이걸 통해서 두 개가 다시 왔기 때문에 이 대운에서 왔던 갑은 이 갑기압의 작용을 이제 힘을 내려고 할 겁니다.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겠죠. 그죠? 예. 이런 작용이 보태어져 있습니다.
그러나 이제 이게 좀, 이제, 되느냐, 안 되느냐는, 각기압이 되느냐, 안 되느냐, 무조건 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. 방해자가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. 방해자만 있으면, 자꾸, 훼손이 되거나 작용이 합된 것이 풀려져 버리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. 요것도 보면 기토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축과미가 가지는 그 자리에 대표로 나와 있는 모양이 됐죠. 그죠? 축의 형상도 하고 미의 그 작용 형상을 합니다.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이 작용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기토라는 것이 요것도 작용하고 요것도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요. 그래서 천간에 나오는 이 두 자리를 가진 천간의 하나는 늘상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모양을 변형하거든요. 그래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갑이라는 것이 오더라도 이 작용에서 이 합을 할 때는 이 두 가지에 관계된 것들이 모두 관련이 되어 있는 기토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관계성을 잘 보라는 것도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. 통변을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가를 잘 봐줘야 됩니다. 근데 전혀 근거가 없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대운상에서 갑인이 이렇게 이 갑목이 예를 들어서 현관이 이렇게 나왔다면 인이 이렇게 왔으니까 요거하고 관계된 건데 이 관계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, 그죠? 근데 사실은 위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걸로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관계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어제 이야기 드린 부분에서는 원국의 여기에서 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죠. 관계성에서. 예를 들어서 사신합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고 여기에서는 이 병화가 주가 되는 록분의 자리니까 여기서 병화가 이 병신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. 그러면 신금이 이 관이라는 작용, 자기가 가진 이 관의 작용을 이 사신합이나 요 관계로서 이렇게 엮여서 있을 때 인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형을 이렇게 놔버리면 자기가 이 병화에 대한 작용을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병을 올려버렸으면서 자기가 이 병화에 대한 이 작용의 목적을 가져버려요. 그게 이제 인에 의해서 촉발된 거죠, 이렇게. 그러면 급제라는 이것은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 뭘 하겠다냐면 관성에 대한 신금이죠. 신금이 병이라는 이 관성에 대한 작용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이게 되는 거거든요. 그거를 암시하는 겁니다. 요 작용에 의해서. 그래서 그 원국에서 가지는 이 합의 작용이, 천간합의 작용이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는가를 봐야 돼요. 예를 들면 경금이라는 건 위에서 을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을경합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는 경금이 을을 갖다가 가져올 수 없죠. 그죠? 그러려면 이거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형을 해줘야 되죠. 형을 하고 여기에서 암합된 을경합을 풀어야 돼요. 그래 쉽게 을이 내한테로 오게 되는 거죠. 그죠? 요걸 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원국. 그래서 원국을 해석을 반드시 잘 해야 된다. 하고 대운에서 오면 이제 마찬가지로 세운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수나 이민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임수는 임수대로 정임합을 하려고 하고 이는 인대로의 작용에서 무병갑이 있기 때문에 이 무병갑 중에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고 축 중에도 신금하고 합을 하거든요. 무토는 무기합을 하고 그죠? 간목은 다시 인중의 갑은 이 기토하고 합을 하는 거예요. 혹은 요 지지에 있는 기토하고 다 합을 하려 하겠죠.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운에서 오는 인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은 이제 신살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붙여야 되죠. 그죠? 붙여야 됩니다. 어떤 특성이 있고 얘가 갑기합을 이렇게 하려면 하는 이유, 갑기합 토를 이렇게 잘라고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다 세세하게 들어갈 때는 이 통변으로서 작용을 설명하게 돼야 되는 거죠.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복잡하죠, 그죠? 우리가 그냥 현상적인 현상은 아이고 그냥 식신이 와가지고 재성이라는 것과 항해해서 식신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식신의 동작이 임목이기 때문에 인에 없으면 이제 병지로 들어가잖아요, 그죠? 임수가 병지로 들어가거든요. 신살로 들어오면 그 급살로 식신이 급살 맞았거든요. 급살 맞은 작용인데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이 새로운 재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일적인 부분을 새롭게 다르게
그 어떤 위기를 만들어 이 위기를 벗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동작의 이게 인인이거든요. 경금 입장에서는. 신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. 예,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시사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방편을 만들어가지고 재를 갖다 유통시키려고 한 거겠죠. 그죠? 예,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산 신금은 예, 병신합을 다시 이루고 자기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. 근데 계묘년에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. 그죠? 올해. 그래가지고 돈이 안 돌아가지고 이제 쟤를 못 받은 스토리가 그렇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이민혜라는 글자와 대운상에서 왔던 요 갑인이라는 거하고 붙여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. 요게. 그죠?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엄청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청합이나 요렇게 이루어지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거든요. 제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찬찬히 돌려보기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청간합이 이루어내는 일의 이 형태, 그죠? 세부적인 것, 세부적 작용, 예.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합의 작용이 예, 변화하는가. 제가 글자를 너무 날렸었네. 하여튼,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예. 아주 중요한 힌트를 드렸어요, 제가. 무진장 중요한 힌트를 드렸습니다.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헷갈립니다. 공부 좀 초급자들은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. 아, 이민희 왔으니까 인사신 사명했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. 아이고 사명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죠? 관도 바꾸고 사랑관계도 이렇게 형을 해가고 바꾸고 뭐 수술했나 다쳤나 뭐 이런 거 예, 이런 거 해도 됩니다. 예,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한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예, 그 초급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. 예, 절대 안 벗어나거든요. 항상 이 모든 변화의 대전개에는, 그죠? 모든 합의, 모든 변화는, 예, 모든 합의라 하지 마죠. 모든 변화는 어디 있다? 청간합이 있다. 예. 요거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. 예, 그거를 연구를 해보십시오. 예. 요 정도만 힌트를 드리면 되겠죠. 요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요 힌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어난 거, 자기 자신의 그 명조 가지고 해도 됩니다. 얘가 올해 개묘년 일어난 거 가만 생각해갖고 한번 풀어보세요. 도저히 안 풀린다. 이건 모르겠다. 올해 엄청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다. 이거로서는 해석이 안 되네. 이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이나 그 대신 사실관계가 좀 분명하게 되면 내가 풀이를 해드릴게요. 왜 그런지.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실시간에 보고 너무 많이 올려나오면 제가 엄선해가지고 설명하고 한두 개 올라오면 제가 그거 가지고 실시간에 한번 요번 실시간이 20일 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다시 설명을 1시간 동안 설명하고 앉아 웬만하면 깨우치겠죠.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고 댓글이 없으면 설명하지 않는 걸로 다른 거 하는 걸로 하고 요 부분은 제가 보고 상황 보고 뭐 한두 번 더 해드리든가 좀 더 설명을 보충해드리든가 한번 그거는 제 마음이니까 하여튼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길어진데 어쨌든 오늘은 요 합에 대한 작용력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.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고 오늘 저녁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고민을 좀 해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하여튼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다른 걸로 또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하루 고생하셨습니다.